이번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직접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자. 우리가 활용이라는 문제는 1차 방정식 활용이라는 문제는 직접 문제를 읽고 그 문제의 뜻에 맞는 식을 세워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방정식이 주어지면서 그냥 풀으라는 것보다 우리가 방정식 식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 이렇게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미지수로 이런 건 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미지수로 놓고 그 문제의 뜻에 맞는 식을 세우고 그리고 문제를 방정식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정식 푸는 방법에 의해서 풀어주고 답이 맞는지까지 확인을 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 때 대부분 문제를 식을 세우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연속하는 수, 자연수라든가 뭐 연속하는 짝수, 그 다음에 뭐 나이에 대한 문제에서 몇 년 후의 나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도형의 둘레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문제들이 있거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패턴을 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 만약에 연속하는 수다, 그러면 우리가 연속하는 수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일씩 커지는 거지, 그치? 그 다음 수가 연속한다라는 건. 그래서 자연수가 연속하는 두 자연수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 수를 x라고 놓는다면 그 다음은 1 커지는 거기 때문에 x 더하기 1이라고 두면 돼. 그리고 연속하는 두 짝수나 홀수 같은 경우는 2씩 커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x 플러스 2라고 놓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세 연속하는 자연수다라고 하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면은 세 개가 있는데 하나씩 점점 1씩 커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가운데 수를 x라고 놓고 그 앞에 거는 연속하는 수가 되려면 1 작아야 되고 그 다음 건 1 커야 되겠지? 자, 이렇게도 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연속하는 세 짝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x라고 놓으면 연속하는 짝수나 홀수가 되려면 2가 작거나 또는 2가 크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나이에 몇 년 후의 나이다 그러면 그 나이만큼 어떻게 더해주지? 1년에 우리가 한 살씩 나이가 늘어나는 거라 더하기 x년 후다라고 하면 x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 세로가 두 번씩 있잖아, 그지? 가로 세로 세로.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한 번씩 더한 다음에 2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지. 또는 가로도 두 번, 그리고 세로도 두 번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분배법칙을 해서 가로를 열어줬을 때 이렇게 식이 되겠지? 자, 그럼 몇 가지 문제들을 한번 같이 식을 세워보도록 하자. 자, 여기 보면 이제 좀 쉬운 유형인데 어떤 수에 8을 더한 수가 처음 어떤 수의 3배와 같다 이랬어. 자, 어떤 수를 모르는 거니까 자 미지수로 놓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미지수 어떤 수를 x라고 놓을 때 그럼 어떤 수에 8을 더한 수가 은는이가 자, 이거 는이지, 그치? 그래서 x에 8을 더한 수는 처음 어떤 수라는 건 바로 x를 뜻하는 거지. 그 x의 수학에서 의는 곱하기잖아. 의 3배와 같다. 그럼 x 곱하기 3이란 얘기인데 우리가 곱하기를 생략하면서 3x라고 쓸 수 있지.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 그래서 여기서 x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는 방법, 우리 1차 방식 푸는 방법과 똑같이 x를 구하면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x를 자 한번 구해볼게. 자, 이렇게 이항하면서 부호를 바꿔주잖아. 그럼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8이고 x는 4인데 자, 여기서 x는 4라고 방정식은 풀었어. 근데 답에다가 x는 4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수를 물었기 때문에 답은 어떤 자연수 4 이렇게 문제 뜻에 맞는 답을 직접 적어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문제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 자,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에서 가운데 수를 x라고 놓는다고 하면 그 앞에 작은 수는 빼기 1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는 더하기 1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세 연속하는 자연수의 합이 48이다. 자, 그러면 x 빼기 1과 x와 x 더하기 1을 합해서 얼마가 된다? 48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지워지기 때문에 식이 굉장히 쉽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x값을 구하고 가운데가 x였기 때문에 가운데 수가 x였기 때문에 그 앞에 거, 그 뒤에 거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아이고, 자, 미안. 자, 그 다음 거를 구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문제. 나이의 차가 2살인 형과 동생이 있는데 나이의 합이 28세. 그럼 형의 나이를 만약에 x라고 놓자. 자, 이 문제는 이 문제에서는 형의 나이를 x로 놨지만 동생의 나이를 x로 놓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식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답은 결국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식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지. 자, 일단은 우리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무엇을 미지수로 놓을지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내 맘대로 막 x라고 놓고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형을 x로 놓기로 했다. 그럼 자, 형을 x로 놓고 이거를 꼭 해주자는 거야. 알았지? 그래야 나중에 답을 구해놓고도 틀린 답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형의 나이를 x라고 하면 동생의 나이는 몇 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이 차가 2살이라고 했으니까 형의 나이보다 2살이 적다가 되겠지. 만약에 내가 동생을 x로 놨다고 하면 형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 x 더하기 2라고 놓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형을 x라고 놓고 동생을 x-2라고 놓자. 자, 그런데 그 형과 동생의 나이를 합해서 몇 살이다? 28살이다. 자, 그러면 굉장히 쉽게 x 구할 수 있지? 그럼 x를 구하면 그게 형의 나이니까 자, 형의 나이 그럼 동생의 나이 어떻게 하면 될까? 2를 빼서 답을 적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형의 나이, 동생의 나이 이렇게 적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현재 어머니의 나이가 40세고 아들의 나이가 14살인데 어머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냐? 자,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의 나이가 현재 40, 아들의 나이는 14인데 x년 후에 어머니 나이 어떻게 될까? 40에다가 x년만큼 더해줘야 나이가 되겠지? 그 x년 후의 나이가 아들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x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의 나이는 40 언제? x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는 x년 후에 아들의 나이의 몇 배와 같다? 2배와 같다. 자, 이렇게 하면 x가 나오면 그 x가 바로 몇 년 후? 그치? 답이 나오면 몇 년 후? 어디가 됐지? 자, 그러면 푸시오. 그러면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이냐? 그럼 몇 년 후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물건 사고 그 다음에 개수, 가격 문제 이런 거. 자, 여기 보니까 500원짜리 사탕, 300원짜리 껌 합해서 12개를 샀는데 5,000원이다. 사탕과 껌을 다 몰라.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사탕을 x로 놨어. 자, 그럼 껌의 개수는 몇 개라고 할 수 있을까? 합해서 12개를 샀기 때문에 12개에서 사탕의 개수를 빼면 되겠지? 그러면 사탕의 가격은 500원짜리 x이기 때문에 500x라고 하면 되고 껌의 개수가 12-x인데 얼마짜리야? 300원짜리. 자,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돼? 500원짜리 x개와 300원짜리 12-x개를 합해서 5,000원. 자, 이렇게 하면 방정식 쉽게 풀 수 있겠지. 만약에 근데 나는 사탕과 껌을 다 모르는데 껌을 x라고 놨다. 그러면 사탕이 몇 개가 될까? 12-x가 되겠지? 그럼 또 문제식이 달라질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무엇을 x로 놓을지를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써놔야 다음에 x를 하고 답이 구해졌을 때 내가 사탕을 x로 놨기 때문에 사탕 몇 개? 그러면 12개에서 사탕 개수를 빼서 껌 몇 개 이렇게 답을 적을 수 있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만큼 무엇을 미지수로 놓고 식을 어떻게 세워서 문제를 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활용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는 세로보다 4cm가 더 길다 이런 건데 자, 이 문제에서도 세로를 x라고 놨어. 그리고 둘레의 길이가 나와 있고 자, 세로를 만약에 x라고 놓으면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4cm가 더 길다 그랬어. 그럼 세로가 x면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해야 돼? 가로의 길이가 세로보다 4가 더 길다 이랬으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그러면 가로와 세로를 합해서 2배 해주면 가로 2번, 세로 2번이기 때문에 둘레가 되겠지? 그러면 이 가로 x 더하기 4 더하기 x 가로와 세로를 더하고 2배 한 것이 둘레 32가 된다. 자,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로 x를 구하면 그게 세로고 가로는 세로보다 4cm를 더해서 가로의 길이를 따로 써주면 돼. 그래서 가로의 길이 얼마, 세로의 길이 얼마 이렇게 각각 써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더 중요한 거. 가장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이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자, 여기는 우리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공식을 통해서 새로운 2개의 식이 나오는데 요거. 자,
요 세 개를 따로따로 외우려면 너무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그래서 거, 속, 시 이렇게 한 다음에 거리는 하면은 두 개가 나란히기 때문에 곱해주면 돼. 속력과 시간을.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속력은 하면 지금 이게 이렇게 쪼개져 있지.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 다음 시간은 하면 또 분수로 쪼개져 있으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세 개의 식이 여기 안에 다 우리가 녹아내렸다고 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선생님이 여기 이제 표가 있어서 표에다가 이제 내용을 적어 주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자,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 자, A 도시에서 B 도시를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다녀오려고 한대. 이제 갈 때는 시속 80km의 속도로 갔고, 올 때는 같은 길, 똑같은 길로 시속 60km로 돌아왔대. 그런데 총 갔다 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7시간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갈 때 시간. 자,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합해서 몇 시간이다? 7시간이다. 그럼 우리가 시간으로 식을 세우면 된다는 얘기네. 그치? 자, 그럼 이제 그걸 알고 표를 여기다 써보자. 자, 갈 때는 x, 그럼 올 때도 당연히 같은 길로 왔다 했기 때문에 같은 길 xkm가 되겠지? 그 다음에 속력은 갈 때는 시속 80km로 갔고 올 때는 시속 60km로 왔다 그랬어. 그치? 그 다음에 시간, 자, 시간. 그래서 시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 80분의 거리 x를 하면 되겠지? 그 다음 올 때는 속력 60분의 거리 x. 이거야. 자, 이게 갈 때 걸린 시간, 이게 올 때 걸린 시간. 두 개를 합해서 얼마가 된다? 7시간이 된다. 자, 그럼 여기다가 80분의 x 더하기 60분의 x는 7. 자, 숫자가 좀 크긴 하지만 80과 60의 최소 공배수 240을 다 똑같이 곱해주고 정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답을 구하면 돼. 숫자가 좀 커서 그렇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같은 길이 아니라 등산을 하는데 등산 코스를 처음에 올라갔다가 다른 길로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올라간 거리보다 5km가 더 먼 길로 돌아서 시속 2km로 내려왔대. 그리고 총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 5시간이 걸렸다.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시간 합해서 몇 시간? 5시간이다. 우린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지. 자, 그럼 올라갈 때 거리를 x라고 한다 그러면 내려올 때는 똑같이 x가 아까처럼 x가 아니라 5km를 더 먼 길로 돌아 내려왔다 그랬으니까 x에다 얼마를 더하면 되겠니? 5를 더하면 되겠지 여기 그지? 그 다음에 속력은 올라갈 때 3km였고 내려올 때는 시속 2km라고 했지 그지? 자,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속력분의 x. 자, 여기도 속력분의 거리 x 플러스 5. 두 개를 합해서 5시간.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더하기 속력분의 거리 합해서 5시간. 자,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모든 항이 똑같이 얼마씩? 60 곱해주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천천히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씩 세우는 걸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